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이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요즘 주말에는 아이의 친구 엄마와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분과는 오래된 사이고 앞으로도 오래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만나면 편하고 대화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직장생활 오래 하며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다는 걸 알아서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한테 아이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를 만나면 고민을 서슴없이 털어놓는데요. 저는 이런 주제의 대화가 이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조언은 절대 금물이라는 걸 알고는 조언은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듣고 있기만 하면 그분이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위로를 해주는 것도 고민거리를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힘들어 예민한 상태일 텐데 제 말과 행동이 상처 주는 일이 없을까 조심스러워요. 저는 무엇보다 함께 만나면 편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민을 이야기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먼저 결정하세요. 고민거리를 얘기해 오는 사람한테는요, 먼저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 둘 중 하나 중에서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 사실 나한테 누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들어주고 반응해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힘든 일을 말하는 것 자체로 풀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매개로 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런 유형으로 판단이 되면 그냥 듣고 그렇구나, 저런, 이런 식으로 공감 유형의 반응을 하고서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면 돼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으로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 힘든 일, 심각한 고민, 이런 거를 너무 쉽게 털어놓고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서 푸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진지하게 안 들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요, 또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구원받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 하소연하고 싶은 욕구는 좀 참았다가 정말 힘들 때만, 또 그럴 만한 관계인 사람한테만 풀어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요, 원래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떤 형태로건 남의 인생을 갉아먹는 일인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예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지 좀 더 신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연자님 입장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님은 이런 태도는 이미 정리하신 걸로 보여요. 고민을 들어주기로 확실히 결정하셨고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가 고민인 상태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해 주세요. 누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감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힘들겠다, 나도 그런 일 겪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자기 경험 이야기를 줄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윗분이 힘들단 말을 하시길래, 어머 그러시군요, 저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힘든데 땡땡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분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네가 하는 그까짓 거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것도 힘들어할 거면 관둬라,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그 윗분이 성격 파탄자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고 그 일이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상처로 기억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성격 파탄자인 건 일단 맞아요. 맞는데 저도 나쁜 방법으로 공감을 한 거더라고요. 이런 식의 공감법은요,
상대방이 말을 함으로써 해소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걸 결과적으로 막는 일인 거예요. 일단은 상대방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말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근데 고민 들어줄 마음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못 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꾸 개입을 해서 무슨 말인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발언 기회를 뺏길까봐 말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그 상태가 지금 고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죠. 진지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지그시 들어주세요. 눈을 피하면서 딴짓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냐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리액션을 해주면 효과가 있죠.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의연하니. 와, 너 되게 현명하게 대처한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중간중간 그 사람이 대처를 잘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이 털어놓는 고민은 제3자가 뭘 어떻게 해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 해낼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게 힘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중에서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누굴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면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만약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좀 성의껏 찾아보세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 상대방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효과를 본 사람을 건너 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알아오셔서 그걸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가 그거 효과 본 게 있다고 해서 기관 정보를 좀 알아다 달라고 했어.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글링을 좀 성의 있게 하셔서 도움되는 정보를 모아서 주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많은 책을 쓰면서 제가 쓰는 내용을 검증해야 하니까 정보 검색하는 일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키워드 검색하는 인식 범위가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검색을 해도 더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주변 사람이 정보를 찾을 때 도움이 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저처럼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똑같은 주제로 검색을 해도 시각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검색해서 찾아봤다고 해도 내가 찾으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근데 그걸 알아보고 발품 팔고 손품 팔고 한 게 다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면 그 진심을 다 알아보고 힘을 얻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를 주고 그래. 내가 벌써 다 아는 건데.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요. 내가 찾아준 정보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객관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울증으로 위태로워 보인다. 이러면 정신건강의학과 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죠. 네 번째, 돈을 쓰세요. 이게 뭔 말이냐 싶으시죠? 동정은 돈으로 주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비슷한 뜻인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심을 구체화하시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사랑, 존경, 호감, 애정 이런 것들은 형태도 없고 단계별 프로세스도 없어요. 이런 게 물질하고 만나면 구체성을 가지게 돼요. 전에 제 대학 동창이 생일 축하한다면서 치킨 기프트콘을 보내더라고요.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면 되지 뭘 이렇게 챙기냐. 내가 생일턱도 못 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물질 없는 진심은 공허한 거야. 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국문과 전공인데 동창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일상에서도 명언을 많이 들어요.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이후에도 살면서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물질 만능주의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말 물질 만능주의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위해서 돈을 안 쓰죠. 그런 사람들 가치관에 따르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아깝게 사람한테 돈을 쓰겠어요? 뭐 비싼 게 아니더라도 진심이 실체로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쁜 곳에서 밥을 사준다든지 꽃을 선물한다든지 커피 세트 기프티콘이라도 준다든지 그 사람 평소 취향을 고려해서 주는 거면 더 마음이 잘 전달되겠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썼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네?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은 해주지 마세요. 주고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 이건 상대방 입장으로도 그 정도 수준인 게 좋아요. 내가 이만큼 주는 게 아깝지 않다고 해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호의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주 주시는 것도 관계면에서는 안 좋아요. 5번째, 고민을 잊을 활동을 제공해 주세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나쁜 상황에서의 고민은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하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고민거리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원래 살던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고민이 깊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변에서 잠깐이라도 그걸 잊을 수 있게 해주면 좋죠. 재밌는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요즘 인기 있는 핫플에 데리고 간다든지, 일일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사연자님을 만나면 잠깐 현실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방이 내 에너지를 나누어 줄 만큼 가깝거나 호감이 아니라면 1번까지만 고려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은 상대방을 잃고 싶지 않은,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 감정 위주로 대응 방법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면들이 좀 번거롭다, 까다롭다 하더라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런 상태가 계속될 건 아니잖아요. 만약 평소에도 항상 기빨리게 하소연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구는 사람이라면 사연자님이 오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뭐라도 위로가 되고 싶으신 거죠. 사연자님 마음 씀씀이 덕분에 오늘은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꼭 친구분한테 사연자님 진심이 전달되면 좋겠어요. 오늘 쑥쑥님들도 소중한 주변 사람들한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